남철수는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희미하게 비치는 창문을 통해 겨우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슬리퍼를 주워 신는다. 작은 원룸의 공간은 고요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고 어딘가 멍한 상태다. 아침을 차릴 생각이 든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남은 김치와 찬밥을 꺼낸다. 조용히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눌러 돌린다. 그는 전자레인지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린다. 눈을 감고 순간적으로 과거의 일들이 떠오른다. 세상과 단절된 그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 고요한 방 안, 철수는 그 어떤 소음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을 따르고 있다. 밥을 먹고 TV를 켠다. 뉴스가 나오지만 그는 거의 듣지 않는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계속 떠들고 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식탁 위에 밥그릇을 다 비우고 그는 잠시 멈추어 그릇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본다. 벌써 일시가 넘었네.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간에 어떤 의미도 없다. 집 밖에 나가본 지 오래다. 삶의 속도는 그에게 아무런 차이를 주지 않는다. 방 안의 공기만이 계속해서 흐른다. 철수는 일상에 지쳐간다. 이 하루도 특별할 것이 없다. 철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멈춘다. 화면 속 할머니가 웃고 있다. 요리하는 모습, 웃고 있는 표정, 따뜻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는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만 생각한 뒤 그는 급히 TV를 꺼버린다. 괜한 생각을 했다. 철수는 자기에게 속삭인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손끝을 대며 깊은 숨을 쉰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철수는 잠시 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스마트폰 화면은 아직 검은색이다. 그가 손끝으로 스크린을 터치하자 화면에 유튜브 앱 아이콘이 떠오른다. 철수는 아무 생각 없이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고 화면을 넘긴다.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그냥 하루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습관처럼 손가락은 화면을 계속해서 스칠 뿐이다. 그의 눈에 문득 하나의 영상 썸네일이 들어온다. 70대 유튜버의 하루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그 문구가 그를 멈추게 만든다. 철수는 영상 썸네일을 클릭한다. 화면이 바뀌고 작은 주방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머니는 조용히 요리를 하면서도 화면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그 미소는 은은하고 따뜻하다. 철수는 화면을 빤히 쳐다본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오랜 시간 동안 외면했던 세상에 집중된다. 영상은 계속 흘러간다. 할머니는 자신의 일상을 설명하며 간단한 요리를 시작한다. 철수는 화면 속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할머니는 한동안 화면을 향해 웃으며 말한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 파고든다. 할머니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녹인다. 그는 일시적으로 멈춰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스마트폰 화면을 손끝으로 터치하며 철수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 혹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 영상 속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린다.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해보세요. 영상이 끝난 후 철수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몇 초 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그리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잠깐의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철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영상을 되새기며 가만히 생각에 잠긴다. 철수는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고 책상 위에 놓인 중고 카메라를 한참 바라본다. 구석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조심스럽게 삼각대에 올려놓는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비추며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카메라를 향한 그의 눈빛은 뭔가 결심을 한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어색하다. 오래된 카메라는 너무나 낡았고 화면 속 자신은 어느 때보다도 낯설게 느껴진다. 그는 한숨을 쉰 후 조용히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영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천천히 말을 꺼낸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카메라는 계속 흔들린다. 아침을 차리는 모습을 찍기로 한다.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덜고 반찬을 올리며 그의 손끝은 비틀린 듯 거칠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을 잊고 지낸 것처럼 느껴진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그는 카메라 앞에서 무표정하게 얼굴을 돌린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입에 넣는다. 영상의 길이는 길지 않다. 카메라는 그가 밥을 먹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철수는 카메라 앞에서 여러 번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자주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려 한다. 하지만 미소는 고백처럼 어색하고 그 얼굴은 카메라 속에서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철수는 중간에 몇 번이나 멈칫한다. 이게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친다. 그래도 그는 화면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손을 내민다. 한숨을 쉬고 다시 카메라를 켜서 끝까지 촬영을 마친다. 영상은 그렇게 짧고 어설프게 끝난다. 철수는 카메라를 끄고 스마트폰 화면을 봤다. 찍었지만 잘 찍었나? 그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철수는 카메라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다. 도윤은 화면 속 철수의 영상을 다시 보며 점차 편집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철수의 첫 영상은 어색하고 미숙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의 손끝이 떨리며 카메라를 향해 첫 말을 건넸을 때의 그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무엇인가 간절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그 미세한 떨림을 그대로 살리기로 결심했다. 이건 나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도윤은 화면을 멈추고 자막을 하나씩 추가한다. 그 안에는 철수의 어색한 표정과 조심스러운 말투가 살아 숨쉬었다. 도윤은 그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 긴장을 넘어서고자 했던 노력이 보였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만으로도 도윤은 철수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편집을 계속하면서 도윤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철수의 영상 속 진지함과 소박한 일상에서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성을 다시 발견했다. 한 번도 얼굴을 마주 본 적 없지만 영상을 통해 철수의 삶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도윤은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편집 도와드릴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립과 고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몇 시간 뒤 철수에게서 답이 온다. 도와주면 고맙겠어요. 그 짧은 답변 속에는 도윤의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순간 이 일이 단순히 영상 편집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다. 이 작업은 철수와 그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었다. 편집을 마친 후 도윤은 철수에게 영상을 보낸다. 이제 잘 됐어요. 아마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철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영상을 찍을지에 대한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도윤과 함께 만든 첫 번째 영상이 그에게 작은 용기를 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이날 밤 도윤은 철수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낸다.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그의 마음속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함께 영상을 만든 동료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철수는 그날도 다른 일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무심코 눌렀던 영상은 그대로 두고 그는 다시 방 안을 바라본다. 좁고 소박한 이 공간에서 그의 모든 하루가 지나갔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두운 방을 비추며 조용히 울린다. 알림이 온 것처럼 화면이 깜빡이고 그때 철수는 잠깐 멈춘다. 조회수 1000이라는 숫자가 떴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다. 불과 몇 명이 봤을까 싶었지만 그는 한 번 더 확인한다.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다. 1500, 2000 천천히 증가하는 조회수를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철수는 앉아있던 자리에 잠시 고개를 돌린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떠올린다. 예전 같으면 이런 숫자 하나에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채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았으니.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숫자에 마음이 벅차오른다. 아마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라봤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진다. 조회수 1만. 그 숫자는 계속해서 커져갔다. 댓글을 보던 철수는 그곳에 적혀 있는 글들에 멈춰 서게 된다. 아버지 같아요. 나도 혼자지만 힘이 납니다. 그 말들이 마치 철수의 가슴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무심코 한 손으로 화면을 쓸어내며 다시 댓글을 읽는다.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 순간 철수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가가 잠시 젖어들었다.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아무도 그의 삶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찍은 영상이, 그의 소박한 일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이 작은 반응이 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본다. 창 밖은 여전히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이제 그는 조금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 같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소통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전화가 오지 않았고 친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조금씩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철수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댓글에 답을 쓴다. 감사합니다. 그저 그것만 남기고 또 한 번 숨을 고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철수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일을 확인한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알림들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수익화 승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철수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수차례 눌렀던 버튼과 그동안 보내온 불안한 마음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수익화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광고 수익을 통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철수는 그대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현실인지 잘 알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잠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메일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 수익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손끝을 멈추고 화면을 한참 바라본다. 어쩌면 수백 번도 더 이 화면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철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작은 변화,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후 철수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혼자 있는 작은 원룸. 바닥에 놓인 슬리퍼,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이 그대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긴 변화가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얻은 돈, 그것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204만 5천 원 그 수치를 철수는 소리 없이 반복해서 을조린다.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가 작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철수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철수는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손에 쥔다. 그리고 무심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는 그동안 느껴온 고립과 그 고립을 넘어서고자 했던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잠시 후 도윤에게서 답이 온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철수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후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여전히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는 이제 그 세상 속에 한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다. 박소라는 철수의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다. 오전이었지만 철수는 늘 그렇듯 고요한 집안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철수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간 사람과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라라고 합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기획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그가 처음으로 들어본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제가요? 철수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박소라를 바라봤다. 네, 선생님의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소라의 말은 철수에게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찍었던 영상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박소라는 그 침묵을 이해한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선생님, 이 영상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박소라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박소라는 철수의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박소라와 함께 촬영을 시작했다. 철수는 긴장된 얼굴로 작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동안 혼자서 찍었던 영상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카메라는 더 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철수는 어색하게 눈을 떼지 못했다. 촬영 현장은 다소 분주했다. 박소라와 팀원들이 각종 장비를 정리하며 철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해요. 준비되셨나요? 박소라가 물었다. 철수는 깊게 숨을 쉬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동안 화면 속에서 보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구나. 철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고 작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 철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사를 이어갔다.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혼자 있지 않아요. 이 작은 화면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철수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왔다. 카메라 앞에서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는 자신이 진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 박소라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멋졌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철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는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첫날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